안녕하세요. 창준의 명리의 산책 시간입니다. 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상관용인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상관용제격을 살펴볼 텐데, 상관을 살펴볼 적에는 상관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관생제로 가는지 아니면 상관용인을 쓰는지, 이렇게 해야 상관경관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상관경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관용제격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상관용제격으로 쓰이는지 중간에 보시면은 상관용인, 인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관용제로 봐야 될지 상관용인으로 봐야 될지 이런 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신년의 무술월의 정묘일주입니다. 그리고 을사시에 태어났네요. 자, 여기서 보면은 병신 정화라는 일간이 신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재성을 갖고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일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술토입니다. 술토이고 정화에 관련해서 술토는 상관이고, 이 상관이 천간에 무토로 다시 한번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월지에서 나온 상관이 바로 천간에 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완벽하게 상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관격을 보는데 일지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니까 묘목이 있습니다. 묘목이 바로 인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인성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재성으로 사용하게 될지, 다행스러운 거는 이 인성과 재성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을 갖고 오게 될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천간의 병화입니다. 정화와 병화의 관계, 그러니까 정화가 병화를 갖고 있으면은 자기의 빛을 뺏기게 됩니다. 이런 걸 탈광이라고 그러죠. 정화로서는 아주 작은 불빛, 인공적인 불빛인데 자연광, 그러니까 태양이 와서 이 빛을 전부 다 무력화시켜 줍니다. 밤에라고 하면은 정화가 쓸모가 아주 매우 좋겠죠. 그래서 정화가 밤에 빛나는 것을 파사현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밤에서 그 빛이 나는 거지, 낮이 되면은 병화에게 그 빛을 뺏기니까 정화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나 병화하고 정화하고 서로 쓰임이 다를 뿐, 정화가 병화를 받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본문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차와 토 상관이다. 이 사주는 화토 상관으로 되어 있다. 겁인 중첩이다. 겁재와 인성이 서로 중첩되어 있다. 왕가지이다. 왕한 것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신금 재성 위용이다. 신금으로서 재성을 삼음이 이 용신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네. 유업 본풍, 본래 집안에서 유업되어 있는 것이 풍부하였다. 네. 집안이 나름대로 그 재산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신축 이문에 경연 횡리하였다. 신축대운과 이민대운에 임수대운에 이 경영을 하여서 자기가 그런 뭔가를, 경영이라는 것은 본래 그런 어떤 왕궁을 지어서 그거를 자기가 세운다라는 거니까 본인이 뭐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경영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그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뭔가를 주도해서 만들어낸다 이런 거니까 횡리, 이득을 얻었다. 발재 10여만이다. 발재라는 것은, 발재는 재산이 갑자기 펑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대말로 대박 터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10여만의 발재를 하였다. 재산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 이 눈에, 여기서 보면은 신축 이민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잘라서 임인이라고 하지 않고 임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천수에서는 특히 임철조 선생님은 이렇게 5년 단위로 잘라보는 것을 좋아하시죠. 네, 어쨌든 지, 이 눈에 금, 임, 절지고 금은 절지에 앉게 되고, 겁우장생이다. 겁재는 장생을 만나게 되었다. 네, 겁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병화가 정화에게 겁재이니까 이 겁재가
장생을 만나게 되었다. 우, 인신충파한다. 인신충이 발생해서 이것이 깨지게 된다. 소위 왕자충 쇠좌활이다. 왕한 것을 충해서 쇠한 것이 뽑혀나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불록이라 이 시기에 수명을 다하였다. 불록은 여러 번 설명드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불록하였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온전히 상관격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격을 썼는데 이 상관격이 상관생제로 넘어가는 걸로 파악을 한 겁니다. 자, 상관생제로 파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10여만의 발제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상관생제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상관생제가 된 것이 단순히 요게 재성이 있어서 상관생제로 넘어갔다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우선 신금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토에서 이 생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토생금으로 넘어가는 이거를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으로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까지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금은 자기의 적극적으로 토에서 이 본인을 그러니까 금을 생받기 위해서 아주 매우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묘목이 신금이 생금할 수 있도록 토생금할 수 있도록 또한 소토작용을 매우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관생제격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인성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로 상관용제라고 할 수 있는지 상관용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게 구분이 애매해지는 겁니다. 저로 봐서는 이런 경우에는 이 상관을 쓰는데 상관이 워낙 강한 기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금 혼자서로는 이거를 재성을 완벽하게 지금 10여만을 발제할 정도까지의 그런 상관용제가 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 묘목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업이 이미 풍부했습니다. 이거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런 가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축과 임인대운에 신축대운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병신합을 해서 이 병화가 겁재가 자기의 재를 가져가는 것을 완전히 차단시켜주는 겁니다. 대신에 이 사주는 언제나 겁재를 같이 달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서 다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연합을 해서 너도 이만큼 먹고 나도 이만큼 먹겠다라는 이런 연합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지 혼자서 다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자, 너는 이만큼 가져라. 내가 또 이만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축대운에 아주 많은 재산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흘러간 모습인데 자, 이제 이민대운에서 금이 절지 앉았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때 이 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신충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신충이 발생하고 인묘합이 발생하는 것을 같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인신충이 생기고 여기서는 인묘방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인묘방합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을목이 또 한 번 나타난 겁니다. 이 사주는 이 자체로 상관생제를 하지만 나름대로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격을 갖추고 상관생제를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10여만의 발제를 하는데 자기가 장사를 해서 10여만의 발제를 한 게 아니라 뭔가 나름대로 서류를 다루고 어떤 관과의 일을 하고 그래서 그 관과의 일이 잘 풀려서 자기가 서류를 받아오고 이런 관계에서 10여만의 발제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장사를 해서 10여만의 발제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인성을 사용해서 상관을 잘 활용해서 재성을 만들어내는 이런 경우인데 인목이 오면서 인신충과 함께 인묘로 인성이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상관을 쓸 적에는 인성이 강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인목이 들어오면서 이 인성이 점차 강해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신충파에서 충에서 깨졌다. 소위 왕자충, 쇠충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한 것을 충하여 쇠한 것이 뽑혀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한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왕자충발에서 쇠한 것이 무너졌다라기보다는 이런 경우엔 이 병화가 겁재의 힘이 강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 여기서 신금이 병신합을 눌러놓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병화가 신금을 보고 그래 나는 이만큼 가져가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업자적인 동반 관계였는데, 인목이 오는 이 관계에서 어차피 이민대운이 같이 오게 됩니다. 인목이 오는 이 관계에서 병화가 기운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화의 힘이 더 세지게 됩니다. 이 관계에서 보면 어차피 이 사주는 이민대운에 이미 탈재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동업관계에서 병화가 서로 나눠먹고 있던 관계였었는데, 병화가 인목이라는 강력한 힘을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인성을 정화갖고 있어서 내가 서류를 들고 있으니 병화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라. 나머지는 너에게 이만큼 배분해주겠다.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병화도 이제 인목이라는 이런 서류를 들게 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정화가 서류를 들고 혼자서 들고 그런 이 병화 입장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그러면은 병화도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서 나도 이제 서류를 갖췄으니 너하고는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관계로 들어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병화가 이 인목을 취하고 그래서 본인에게 정화에게 매우 불리한 입장을 취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불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주는 불록 혹은 탈재가 아주 심각하게 이뤄지는 이런 이 단계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불록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 가서 자기 그 좀 건강은 좀 상했지만 이 사망을 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전 시대에는 느닷없이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경우에 인신충이니까 뭐 그렇게 이 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약간 조금 오버해서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탈재는 막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관계를 살펴보면은 이런 경우에 만일 신금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정화는 상관을 인성으로 상관을 아주 잘 사용하는 그런 관계였을 겁니다. 그러나 본시 집안이 이 재성을 갖고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상관생재로 하는데 그 상관생재를 그냥 몸으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지적인 능력을 갖고 움직였다. 왜? 묘술 합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갖고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상관용재격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상관용재이지만 인성을 같이 사용한 그리고 인성과 재성은 서로 충돌하지 않은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이번에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